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6월 19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에 라이노를 찾아 어스렁거리는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소식입니다. 알래스카에 유명한 라이노가 한 명이 있죠. 바로 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리사 멀코프스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리사 멀코프스키를 대신하여 자기는 켈리 지바카를 지지하겠다고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와서 워싱턴주의 제이미 뷰틀러를 대신하여 조 켄트를 지명한 것이라든가 또한 리사 멀코프스키를 대신하여 켈리 지바카를 지명한 것을 보면 뒤끝이 확실히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절대로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조 켄트와 터크 칼슨 간의 대담 내용입니다. 조 켄트는 워싱턴주 제3지구의 제이미 뷰틀러의 대항마로 공화당 후보 입법으로 나선 사람입니다. 2022년 중간선거에 대비하여 내년 11월 8일에 치러지는 중간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지금 나서서 제이미 뷰티를 물리치고 후보가 될 것으로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이 제이미 뷰티는 바로 1월 달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였던 10명의 하원 공화당원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대담을 하고 있는 조 켄트는 전직 군인으로 그의 부인인 샤논 캠프도 금성 무공훈장 서훈자이며 시리아에서 전사하였습니다. 조 켄트가 오늘 터크 칼슨 쇼에서 말한 것 중에 가장 주 포인트는 바로 오늘날 미국 군사시설들이 정치 도구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 켄트는 이 군사시설의 정치화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하여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으며 군인들이 그간에 정치 도구화가 되는 이 일에 동조를 하였다고 하면서 만약에 군의 명령체계가 제대로만 수행이 되었다고 하면 자기 부인이 아직까지 살아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초에 시리아 칼리프 점령 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시리아 철군을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명령에 대하여 국방부 장관이던 매티스가 20일을 깔아뭉개고 있다가 크리스마스 전후에 철수 명령을 발하고 현지에 있던 많은 지휘관들이 유야무야 지나다가 1월 말에 다 철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셰넌 켄트 장교는 1월 초에 시행된 자살폭탄 테러에 의하여 전사를 한 것입니다. 조 켄트가 오늘 하는 말은 만약에 군사시설이 정치 도구화가 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군의 명령 체계에 의하여 모든 것이 운행이 되었다고 하면 자기 부인은 아직까지 살아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시설들이 그간의 정치 도구화가 되어 유야무야로 적당히 넘어갔던 것이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군을 명함으로써 잘못되어 있던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지아 곰탕 새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곰탕 새 사건이라고 하니까 무언가 하고 의아해 하실 것 같은데 바로 루비 프리맨과 그 딸 사건이 있었죠. 조지아 스테이트 팜 아레나에서 선거 개표를 두세 번을 스캔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 명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감독관인 랄프 존스가 이 두 모녀가 스캔한 그 표를 갖다가 다시 자기가 또 두세 번을 한 것이 다른 CCTV에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부패한 선거관리위원 모든 직원들이 조지아 풀턴 카운티에서 선거를 치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조지아의 포렌식 감사를 요청하고 조지아 의회에서도 이것을 지금 조만간 수행할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리조나 경우에는 26일경에 모든 서류 작업이 다 끝나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거로 기대가 되어지고 있으며 한편 미시간주에서는 7,500명의 유권자들이 자술서를 작성하여 주 국무부 장관인 조슬린 벤슨에게 전하였다고 합니다. 조슬린 벤슨은 바로 소로스가 키운 주 국무부 장관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애국자들은 조슬린 벤슨에게 즉시 포렌식 감사를 시작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지 우리가 지켜보아야 되겠습니다. 외국과의 뒷동거래가 성행하였던 대학가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테네시주 상원의원인 마샤 블랙번이 탐 카튼 상원의원과 함께 새로운 입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1965년도에 제정이 되었던 고등교육법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그 수정안의 내용은 지금까지 외국 단체로부터 어떤 선물이나 자금 지원을 받은 것을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1965년도에 고등교육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많은 대학들이 지금 중국 자금을 받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샤 브레건 의원과 탕 카튼 등 공화당에서 의지가 있는 몇몇의 의원들이 이 법은 잘못되었으므로 앞으로 대학이 모든 것을 감출 것이 아니고 이 재정 상황을 오픈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클로즈에서 디스클로즈로 지금 바꾸는 작업을 오늘 하였습니다. 이 법안이 확정이 되면 앞으로 대학은 모든 외국으로부터의 선물과 또한 재정 지원에 대하여 공개를 해야 하므로 중국과의 뒷돈거래가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교육 현장에 오늘 철퇴가 떨어진 것입니다. 참 시원합니다. 그간의 미국의 자유교육이라고 하여 너무나 좌파적이고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이 너무 성행하였던 이 미국의 교육 현장이 제대로 자리 잡길 바라겠습니다. 결단력이 강한 텍사스 주지사 그레그 에버트의 소식입니다. 그레그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가 오늘 텍사스주 내에 있는 모든 형사 재소자들을 한 곳으로 전부 모아서 옮기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상되어지는 많은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과 불법 월경자들을 감옥에 넣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연방정부가 비록 웨이브를 하여 그들을 놓아준다 할지라도 텍사스 주에서는 그대로 체포하여 구금시설에 수용한 다음에 자기네 나라로 전부 돌려보내겠다고 그레그 에버트 지사는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당찬 그레그 에버트 지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에 국경을 방문하는 것도 실제로 그레그 에버트 지사가 요청을 하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 텍사스 주지사 오단갈이 있네요. 정상적인 뉴욕 시민들이 아주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빌 더 블라시오 뉴욕시 시장이 오늘 아주 희한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매달 1250불씩 지불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사용처에 대하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젊은 노숙자들은 1250불씩을 앞으로 2년 동안 받게 된다고 하는데 일을 해야 될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시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들을 전부 좀비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의 경우에는 주지사인 쿠오모만 해도 지금 골치가 아파 죽겠는데 주지사에 이어 이렇게 시장까지 속썩이고 있습니다. 불쌍한 뉴욕 정상적인 시민들입니다. 한편 오늘 아메리칸 뉴스지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지금 어떤 사건에 대하여 경찰을 부르면 경찰이 아예 전화를 받지 않고 오지도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경찰 예산 삭감에 의하여 경찰 인력이 많이 감소하여 배치할 인원이 없는 부서에서는 아예 그런 사건을 맡지도 않고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노숙자들에게 250만 불에 해당하는 돈을 다달이 지급하겠다고 하니 이 뉴욕시가 참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뉴욕시의 치안이 엉망인 것은 옛날부터 유명하였지만 최근에 BLM과 안티파에 의하여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동양인들은 대낮에 아예 길을 안 다니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500만 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500만 불의 지출 내역은 바로 1,892명의 현역 군인들을 성전환 수술하는 데 들었던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많이도 썼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FFCS, Faith and Freedom Coalition Summit이라고 하는 회의에서 번역을 하자고 하면 신앙과 자유연합회의 연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기는 공화당원이면서 보수적 가치를 수호한다고 연설하고 있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반역자 하면서 야유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여성이 일어나 사태질을 하면서 반역자는 물러가라 하고 이야기를 하자 경비원들이 와서 그 여자를 제지하고 퇴장을 시켰습니다. 아마도 영원토록 그 꼬리표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역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